개발 제한 구역의 활용에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팔당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민원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그 마을에서 이제 어렵게 마을 단위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기후국에서는 그 태양광을 가지고 이제 마을 단위로 지원하는 알리백 소득 마을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해서 기존의 농지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농사도 지으면서 태양광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마을 분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마을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자. 우리가 비록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있고 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지만 이렇게 태양광이라는 기회를 결합하면은 우리 마을도 조금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논의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은 상수원 보호 구역의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다른 행위는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민분들도 아시다시피 집을 개축하기도 어렵고 늘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다 고령화된 어르신들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농지라든지, 농지에는 이제 영농형 태양광이겠죠. 또 마을이 공동으로 수요하고 있는 어떤 부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이제 태양광이 가능하게 이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발짝씩 나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큰 허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인데요. 이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은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여긴 또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개발 제한 구역에 적어도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왕, 태양광을 좀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말씀드리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규제가 많아가지고 하다못해 자기가 소유한 자기 집 개축, 신축 이것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도 좀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입지한다 하더라도 뭐 관리 계획을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그 수소 충전소도 개발 제한 구역 내 입지가 불가능했는데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도시가스가 거기 공급이 안 되니까 LNG 그 탱크 그거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개선 건의했거든요. 한 그런 사례처럼 말씀해주신 태양광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담당자한테 파악을 좀 해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거 내에 뭐 최근에 또 트렌드가 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 그거니까, 그래서 태양광 관련해서 그것도 한번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상수도 보고에서도 이제 그 관련해서 완화가 돼가지고 되는데 이게 개발 제한 구역 법에 의해서 또 안 된다고 또 한다면 그것도 좀 규제 뭐 또 다른 또 규제를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들도 한번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논리를 만든 다음에 그 입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를 해당 시 그다음에 관련된 국하고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아시겠지만 이 상수원 보호 구역과 그린벨트는 거의 다 겹쳐 있습니다. 네, 중복해서. 네, 하나만 있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풀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고해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 경기도에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의 면적이 약 한 1,100km 제곱미터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 한 농지가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지금 전국 면적. 일단 경기도에도 약 1,100km제곱미터의 이제 네,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물론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한 20% 가까이가 농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 그린벨트 내에 용지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기후국가도 연계를 해서 태양광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경기도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함께 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도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그 개발 제한 구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17 평방킬로미터 해서 한 네. 우리 경기도의 한 11%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개발 제한 구역 엄격히 그걸 하다 보니까 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마 까다롭게 나중에 이제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그 관건은
거기 개발제한구역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태양광 시스템 설치하더라도 거기에 지장이 없다는 그런 그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저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그러니까 자연이 잘 접근을 보존된 산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그거만 먼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지에 한해서 네,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산업단지와 관련된 예.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이제 구역 외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그 도시주택실 그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이 경기도의 약 면적으로 한 11%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 태양광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ESS라든지 수소연료 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그 농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 영농형 적어도 그 농지들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 그리고 ESS라든지 수소연료 발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그 개발 제한 구역은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에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에너지가 전송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도 그거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정말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좀 노력을 해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그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 제한 구역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그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도 예. 적어도 농지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지금 개정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은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상수원 보호 구역이 개정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니면 또 제한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수원 보호 구역과 개발 제한 구역에 개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알리백 소득 마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걸 좀 넘어서서 저는 이 구역을 그 지금 기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좀 특구로 지정해서 좀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하나 풀어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목표를 세워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 뭐 적어도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그리고 일정 규모의 ESS라든지 수소연료 발전 넣겠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아까도 말씀 뭐 미래국이라고 하셨지만 뭐 수소 경제라든지 그거에 대한 좀 마스터 플랜을 좀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개발이나 뭐 이런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조례로 해결이 안 되고 법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라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은 사실은 이거하고 이제 유사했던 게 북부 지역에 군사 지역 부분에 대해서도 해봤는데 굉장히 완강하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을 좀 기존에 못하던 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요거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적절한 비교와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주택 공급이 문제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도 공급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위기나 그다음에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라는 게 그러니까 전혀 개선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 시대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아무렇게 사용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또 에너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물론 그 부분이 얼마나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장님과 또 기후국에서 또 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저희 상임위와 또 경기도 의회와 함께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 구역과 관련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난 그 여러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상수원 보호 구역, 그러니까 물로 인해서 규제로 인해서 어떠한 개발 행위를 못하는 지역에 적어도 태양광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좀 확대하자라는 좀 말씀과 부탁을 드렸었고 또 다행히 그 팔당호 주변의 주민들께서도 경기도에 현재 기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리백 소득 마을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과 같은 다양한 사업에 이제 긍정적으로 그 참여를 또 의사를 밝히시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 그런 변화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수원 보호 구역과 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영농형, 그러니까 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현재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그 수자원본부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제 그러한 수자원 보호 구역에서의 그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일부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수원 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가 돼갔고요. 저희한테 이제 의견 조회 건이 있었고, 지금 그 보호구역 변경 건에 있어서 지금 태양광과는 좀 틀리지만 주요 개정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보호구역 변경을 수도 사업자가 있는 지역 말고 보호구역을 갖고 있는 지역도 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태양 에너지 설비 관련은 이제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마을 공동일 경우에 설치할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건물의 옥상이나 이런 데만 가능했다가 지금은 일단 전답해갖고 다 가능한 걸로 그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수상 태양광이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법인이나 마을 공동일 경우에는 수상 태양광을 하되 이제 거기에는 수자원 공사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내용이 되어 있긴 해서 저희가 개정 의견으로 수자원 공사 말고 워낙 수명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왜냐하면 지방상수원도 있어서요. 팔당상수원 말고 다른 지방상수원도 있고 해서 그런 데는 지자체나 아니면 농어촌 공사에서 또 수명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개정안을 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도 태양광과 같은 이제 재생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개인들이 하게 놓으면은 이 또한 난개발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수원 보호구역은 규제로 인해서 토지가 저평가되다 보니까 빠르게 이제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또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게 공동 사업으로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 차원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기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리백 그 소득마을 같은 경우니 뭐 농촌 마을의 어떤 리 단위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저는 이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서는 리 단위를 넘어서서 면 단위라든지 좀 더 큰 단위로 움직일 수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 땅에다가 태양을 설치해서 나의 수익이 키워지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 마을과 지역의 공공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여주 이천과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 수익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식사라든지 또 마을의 공공 그 교통, 대중교통을 만드는 사례들 아마 이런 것들이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조금 더 기후국과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업의 이 변화가 이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까지도 좀 확장이 필요하고요. 이건 어제 제가 도시주택실에서도 업무 보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가 한 번에 만들어져야지만 그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또 개별 단위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공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함께 해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이 물을 보호하는 그냥 규제 지역을 넘어서서 생태 자연 환경 그리고 알리백에 대한 특구를 좀 지정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도의 알리백과 탄소 중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상수원 관리 규칙의 일부 개정안이라서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개정된 내용이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아웃라인에서는 일단은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돼 있기는 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하고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 같이 이게 해소가 돼야 또 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시작은 한 거니까 좀 공포가 이제 한 6월 말쯤 정도로 예정이 되는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개정안이 잘 무르익어서 될지는 계속 지켜보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또 나중에 이거 시행에 있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법과 규칙은 어떤 걱정과 우려 속에서 그 경계를 정함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경계를 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낸다면은 그게 또 다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변화의 핵심은 지금까지 규제를 받았던 지역에 태양광 특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REL 특구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좀 설정하고 수정부모가 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후국의 업무하고 잘 연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